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서로 혼재되는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CPI 발표가 됐는데요. 4월 CPI가 그래도 시장 예상에 거의 부합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부채 상한 우려가 또 불거지면서 뉴욕 증시는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제 특징주라고 본다면 알파벳이 될 것 같은데요. 구글도 이제 검색 엔진에 AI를 탑재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알파벳의 주가가 4% 급등했습니다. 과연 이걸 또 우리 장에 어떻게 소화할지 궁금해집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빅테크, 반도체, 전기차 쪽에서 우리 시장에 영향 주는 종목들의 이슈가 좀 더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갈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다렸던 CPI였던 만큼 그 CPI에 대한 해석 또한 오늘 우리 시장에 잘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 전문가와 전략 챙길 거고요. 그 전에 시장 내용들 같이 들여다보시죠. 일단 어제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찌 보면 이번 주 내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장 흐름을 얘기할 때 계속 말씀드렸던 게 CPI에 대한 경계가 있습니다. 시장이 뚜렷한 방향을 찾지 못하니까 실적주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자동차주가 계속 강합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CPI 경계성 매물 출회가 있었고요. 부채 한도 협상 문제가 계속 리스크로 남아 있습니다. 5월까지는 이 부담이 상존할 것으로 시장은 판단하고 있죠. 글로벌 증시는 재료와 방향이 없는 상황으로서 그나마 다행인 건 외국인의 현물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덕분에 장 막판에 낙폭을 조금 줄이기도 했죠. 실적 위주의 반응 이어지고 있고요. 2차 전지의 차익 실현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그룹주가 힘을 내지 못하니까 코스닥 전반의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느낌이죠.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차익 실현해야 된다. 아니다. 지금이 기회다. 저가 매수해야 된다. 라며 매매 공방이 상당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LNF 실적 내놨고요. 일부 증권가에서는 실적 이후에 반등에 대한 기대감에 보고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어제 올랐던 쪽 보시면 자동차, 엔터, 보험, 통신, 좀 실적 위주의 좀 방어적 성격을 띈 섹터들 강했다 볼 수 있겠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 현대차 쪽 기록했습니다. 월간으로 보면 5개월 연속해서 자동차 올라가네요. 연 이틀 자동차 관련한 소식이나 보고서 내용들 자세하게 전달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 코멘트로 지나가겠습니다. 자, 중소 화장품주들의 강세도 어제 돋보였죠. 어제 이 시장 브리핑에서 코스메카 코리아 잉글로드 랩이 시간 외에서 실적을 내놨는데 시간 외에서 상한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당시 코멘트했던 것은 인디 브랜드가 최근에 인지도가 해외에서 완전히 커지고 있는데 이들의 주요 고객사가 인디 브랜드 업체들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미국 쪽의 성과도 톡톡히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다가 어제는 식약처가 중국 당국에 한국 화장품 시험 결과 인정을 요청했다라는 소식 등이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카지노 쪽 실적 내놨고요. 흑자 전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과, 가스 관련주도 올랐는데요. 이번 주 내내 가스와 사료 쪽의 강세가 있었는데 어제는 시간 외에서는 가스와 사료 쪽이 모두 밀렸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게임주가 위메이드 실적 충격과 함께 위메이드가 10% 정도 급락하면서 게임 업종 전반의 심리가 조금 다운됐고요. AI나 2차 전지 쪽도 어제는 하락이었습니다. 시간 외 뉴스로 본다면 두산 로보틱스가 6월 상장 청구를 할 것이다 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서 두산과 SP시스템스가 강세 기록했고요. 방산펀드 이야기도 나왔는데 잠시 후에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자, 먼저 두산 로보틱스 얘기 좀 살펴볼까요? 2월 27일에 방송했던 내용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올해 안에 상장할 것이다 라는 목표를 내비쳤다라고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조사도 그때 같이 했었는데요. 2015년도에 설립을 했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협동 로봇 부문의 강자입니다. 10종의 로봇을 갖고 있고요. 지금 현존하는 협동 로봇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다라고 하죠. H 시리즈. 해외 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해드렸어요. 유럽과 미국향 매출이 엄청
큰 업체입니다. 왜냐하면 선진국들은 일정 무게가 넘어가는 것을 노동자가 들 수 없게끔 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더 무거운 것을 감당하는 H-시리즈에 대한 니즈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였고요. 어찌됐건 그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연내 상장에 대한 얘기가 좀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6월 중으로 상장 청구해서 9월, 10월에 상장 완료할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협동로봇 매출액을 보면요. 두산 로보틱스가 협동로봇 부분에서 450억 원입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36억 원. 두산 로보틱스가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요. 이 두산 로보의 지분 90% 이상을 갖고 있는 두산 같은 경우는 1조 5천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총이 2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레인보우가 삼성의 투자를 받기는 하나 이런 실적 등을 놓고 봤을 때 두산 로보틱스 두산이 저평가돼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겠죠. 관심을 가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이 부분에 대한 전략도 챙겨가겠습니다. 자, CPI 기다렸죠. 시장의 예상은 클리블랜드 측에서 나왔던 예상으로 봤을 때는 5.1이었고요. 일부에서 5%대로 이제 많은 IB에서 내놨었고, 그리고 4.9가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4.9로 발표가 났어요. 코어 CPI 같은 경우는 5.6에서 5.5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높습니다. 걸리는 것은 있죠. 여전히 헤드라인보다 코어 CPI가 높다라는 것은 조금 부담입니다. 끈적끈적한 물가에 대한 우려도 살짝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래도 모처럼 4%대까지 내려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물가 여전히 과거 대비 높긴 하나 그래도 긴축의 효과가 먹히고 있다. 잡히고 있구나라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CPI의 관전 포인트 잡아볼까요? 계속 10월부터 해서 이 수치들을 업데이트 해오고 있는데요. 에너지 쪽을 보시면 지난 2개월 연속해서 줄어들었다가 갑자기 또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4월에 WTI가 80불 이상으로 올라갔던 거 생각한다면 충분히 조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눈에 띄는 것은 운송비가 꽤 많이 줄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차 가격도 줄었어요. 그런데 중고차 가격은 또 갑자기 급반등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일시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운송비가 문제인데요. 운송비가 줄었다라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여행 수요가 침체 이슈로 주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노란불로 켜둔 것이 바로 주거비입니다. 주거비가 몇 달 내내 0.6에서 0.8 이 사이에서 움직이질 않았었거든요. 전월비 기준으로. 그런데 이번에 0.4까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거비는 워낙 후행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서야 조금 다운되는 것인가 라는 목소리도 있고요. 여전히 전년 동월로 봤을 때는 전년 동기로 봤을 때는 8.1% 상승률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라는 거죠. 주거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그래도 단독주택 부분을 제외하고는 임대료가 많이 내려오고 있는 추세고 후행적 성격을 봤을 때는 어찌됐건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코어 CPI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주거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는 좀 더 낮아질 것으로 시장은 예측하게 됐습니다. 어찌됐건 이번에는 긴축 효과가 조금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네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인플레가 잡히고 있다라는 것의 신호를 받게 되면 여지 없죠. 국채금리가 다 내려갔습니다. 더 이상 굳이 금리를 강하게 올릴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분위기가 형성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CME 패드워치 기준으로 6월 동결 확률이 98% 너머로 올라갔고요. 7월에 인하 확률이 또 바짝 오르네요. 29에서 44로 증가했습니다. 달러 약세 나타나고요. 금리와 달러가 떨어지니 당연히 빅테크 중심의 반응이 있었고요. 나스닥이 좀 더 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우는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과 S&P 500은 올랐죠.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 양호한 CPI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면서 좀 출발할 때는 나쁘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소비 지출 데이터가 좋지 못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또 낙폭을 키우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구글에서 개발자 회의를 하며 AI 이슈가 또 등장을 하자마자 시장이 좀 더 힘을 내주는
흐름이었다.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불안한 요소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부채 한도 교착 협상 상황이고요. 금요일에 다시 협정 테이블이 열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겠죠. 이 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1년 CDS 프리미엄이 사상 최대치까지 올라가면서 경고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4월까지 미국의 기업 파산 건수가 작년 대비 2배 정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불안 요소긴 하죠. 그래도 기대 요소라고 한다면 인플레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빅테크 중심의 강세가 있었고요. 구글이 180개 국가에 AI 챗봇 바드를 오픈했죠. 이제 한글 혹은 일본 다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폴더블 폰도 공개가 됐어요. 지금 뭐 구글 폰이 국내에서 판매되진 않기 때문에 이 폴더블 폰도 국내에서 판매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폴더블 폰의 파일을 늘려주는 요소기 때문에 OLED 쪽 좀 더 기대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자, 체크할 뉴스를 추려본다면 많진 않았습니다. 로블록스가 일간 활성 사용자 수가 2자릿수로 늘었다라는 소식에 7% 뛰었고요. 그러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 밖에는 시간 외에서 디즈니가 실적을 냈는데 매출은 예상을 상회했어요. 그런데 가입자 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에 하락이 나타났다라는 점 정도 특징이 가능하겠네요. 자, 그 밖에 흐름들 보시죠. 어제였어요. 파이낸셜 타임즈가 중국의 반도체 업체인 이 중국 창신 메모리에 미국 장비가 들어간다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하더니 일단 본인들의 장비를 넣었다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KLA나 램리서치 이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같은 반도체 장비주의 강세가 조금 이해가 됐었고요. 구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이 개발자 회의 이슈로 인해서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알파벳 측에서 일단 바드를 180개 국가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AI 모멘텀을 한 번 더 쏘았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엔비디아, AMD 그리고 C3AI까지 모두 다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네요. 그리고 한동안은 계속 쉬었던 태양광 쪽도 오늘은 조금의 반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전기차는 테슬라는 상승하지 못했는데요. 리오토가 또 급등이 나오는 흐름이 있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5월 3일경에 이런 얘기 전해드렸죠.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 헤맸다시피 우리가 몸 건강, 마음 건강에 대한 소비는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점을 살폈던 바가 있습니다. 몸 건강 부분은 노화, 치매나 항암 혹은 미용 쪽이 되겠고요. 건치, 튼튼한 치아는 오복이라고 하죠. 그리고 탈모, 비만, 다이어트, 당뇨 쪽. 그리고 마음 건강 쪽은 어찌됐건 경험 위주 지출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라는 거였는데요. 최근에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을 보다 보니까 여기에 조금 더 확신이 가기는 합니다. 이런 쪽 관련 기업들의 관심이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요. 건강하고 날씬하고 이도 튼튼한 쪽이요. 루닛 먼저 보겠습니다. 루닛이 어제 실적을 내놨는데요. 보시면 매출이 110억 원입니다. 예상 57억 원 대비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라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이게 매출 추이인데 보면 갑작스럽게 또 급증을 합니다. 올해 이제 매출 전망과 지난해 매출을 어떻게 냈는가를 살펴보면 작년 루닛 매출이 1년 동안 139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1분기에만 매출이 110억 원이에요. 거의 1년치 매출을 한 분기에 낸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루닛은 AI 항암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을 치료하는데 그것을 AI로 표적해서 치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전에 쌤도 이에 대한 언급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시간 허락하면 관련해서 의견 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원택입니다. 저희 시간에 정원정 차장님이 상당히 자주 언급을 줬던 종목이기도 하죠. 이 종목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관심을 좀 받고 있는데요. 미용 의료기기 쪽. 이게 브라질에서 엄청난 수출을 해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네요. 오늘 또 이에 대한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덴티움입니다. 1분기 실적을 봤는데 어닝 미스가 났어요. 그런데 어제 되려 주가는 6% 오르고 목표가를 증권가에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0에서 30% 정도 올려잡고 있어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중국의 VBP 시행을 앞두고 어느 정도 재고 조정이었고 이연 수요가 발생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찌됐건 VBP 시행이 되는 걸 기다리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야.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주식인데요. 셀시어스. 미국 내에서 에너지 드링크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대표적인 다이어트 음료로 여겨지는데 미국 에너지 드링크 내에서 이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소비자들의 수요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오늘 주가가 20% 가까이 올랐고요. 연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200% 넘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어찌됐건 다이어트, 건강한 음료 이런 쪽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찾아보다가 조금 이색적이어서 좀 무관한 얘기긴 합니다만 셀시어스 종업원이 50명입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13조를 돌파했어요. 국내로 보면 13조 시총이 누구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삼성생명인데 삼성생명은 종업원이 5,000명입니다. 굉장히 비교되는 단순 비교긴 합니다만 상당히 효율이 좋았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건강과 미용과 관련된 관심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네요. 자, 계속 일정들 이번 주 거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G7 재무장관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G7 재무장관 회의 여기서 또 러시아나 중국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지는 좀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SK텔레콤 실적이 괜찮았죠. 그러다 보니 오늘 통신사들 실적 나오는 거 같이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 데이터가 나올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일정들 확인해 봤고요. 산업 뉴스로는 전력 반도체 이야기가 또 나오네요. 재생에너지 폭발적인 성장하는 가운데 전력 반도체 부족하다라는 건데요. 전력 반도체 얘기는 정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전력 반도체 전방에서 계속해서 전력 반도체가 필요하다라는 점이고요. 관련한 종목들은 KAC 등을 대표로 찾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테슬라가 그동안은 좀 생산을 멈춰 있었던 미국산 모델 3 롱레인지 다시 생산을 하는데 여기 LG 엔솔 배터리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면 또 관련해서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들 체크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짧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 이슈들 살펴봤고요. 이제 섹터 이슈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분야 화장품 쪽이죠. 네, 맞습니다. 어제 화장품 쪽이 일제히 강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오늘 제가 화장품 브리핑 준비했다고 하니까 저희 헤어 메이크업 선생님들께서 웬만한 화장품 브랜드를 다 얼굴에 발라주시더라고요. 하나씩, 네, 하나씩 기업들 얘기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제 화장품 관련주들의 시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는 또 화장품의 날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톡톡 찍어 바르고 주가도 올라가는 그런 하루였는데요. 코스메카 코리아가 계속해서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한가 기록했고요.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인 잉그로드랩도 상한가로, 오가니티 코스메틱도 역시 상한가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자사의 플랫폼을 통해서 이 K-뷰티 브랜드들을 150여 개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수혜주로 거론이 되면서 어제 20%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일제히 빨간불을 가득 켰는데요. 이 중에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많았습니다. 애경산업이나 클리오, CNC 인터내셔널, 아이패밀리 SC 등등의 여러 종목들이 어제 장중에 신고가를 새롭게 썼습니다. 앞서 제가 오늘 제 얼굴에 많은 이제 브랜드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 드렸는데요. 저도 화장을 할 때 섀도우라던가 블러셔, 립까지 색조를 굉장히 여러 가지를 쓰고 좋아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클리오도 많이 들어가고요. 특히 아이패밀리 SC가 롬앤이라는 색조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입술에 롬앤 브랜드 제품을 발랐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시세도 잘 낸 건데요. 예쁜 실적과 함께 예쁜 주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봤듯이 상한가를 지속해오고 있는 코스메카 코리아 1분기 영업이익을 좀 체크해보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400%나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중국 법인과 미국 법인을 좀 따로 떼서 생각해야 하는데요. 중국 법인 쪽에서는 적자의 규모를 어느 정도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법인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0%나 영업이익이 오르는 등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보다는 이제는 미국 쪽의 매출이 큰 부분들 실적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인 잉그루드랩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나 올라갔고요. 잉그루드랩 코리아 역시나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해서는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4%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의 리포트를 좀 보면요. 지금 2분기에도 1분기와 유사하게 순항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역별로 봤을 때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중국, 일본 속도는 어느 정도 다를 수 있겠지만 리오프닝에 따라서 화장품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하반기에도 이러한 견조한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만 실적이 잘 나온 게 아니라요. 오늘 제가 볼에 블러셔를 했던 이 클리오 브랜드도 역시나 한몫하고 있습니다. 색조에서는 정말 초강자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브랜드가 될 텐데요.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대 매출을 썼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나 증가한 751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4% 늘어났습니다. 클리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브랜드가 앞으로도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전망이 굉장히 우세한 상황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보면 코스모스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해서 84%가량 증가할 것으로 CNC 인터내셔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가량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K뷰티들이 앞서 실적에서도 체크를 해봤지만 중국에서 그동안의 매출이 잘 나왔다면 이제는 중국을 좀 벗어나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에서 굉장히 지금 성과를 잘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에 한국은 일본의 화장품 전체 수입액에서 24%가량의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프랑스라는 전통적인 화장품 강국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미국과 프랑스, 캐나다에서 자국 화장품 수입 국가 중에 탑3 안에 진입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금 한국의 화장품 수출국의 비중 변화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4월 10일 화장품 관련해서 브리핑하면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때도 얘기 드렸던 게 올해 연중 누계로 봤을 때 중국에서의 비중이 34%가량 여전히 중국 쪽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그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 이외에 선진국과 아세안 국가에서 굉장히 지금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을 얘기 드렸습니다. 아래 그래프 보시면 가장 위에 하늘색 부분 꺾여 있는 게 바로 중국 쪽의 매출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세안이나 선진국에서는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듯이 한국은 지금 미국과 프랑스 다음으로 전 세계 3위 화장품 수출국이라는 그런 지위를 갖고 있고요. 중화권에서도 수출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데 미국과 일본 같은 선진국 내에서도 비중을 키우고 있고 신흥국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쪽에서 매출이 좀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시세를 좀 체크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나 지금 상한가 그리고 신고가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 ODM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세는 색조 화장품 그리고 ODM 쪽이 되겠는데요. 차별화된 브랜드 콘셉트의 인디 브랜드가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ODM, 제조자 개발 방식의 업체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증권가에서 내놓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기업들이 코스맥스나 CNC 인터내셔널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코스맥스가 8%가량 올해 들어서 올랐고요. CNC 인터내셔널이 30% 가까이, 코스메카 코리아가 25%나 올랐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전통적인 대형주들이죠.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등은 올해 들어서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예상보다는 좋지 않았다라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들 기업들은 주가가 많이 꺾여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기업들, 세 기업은 작년 10월부터 주가가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중국 쪽에서 국산 화장품들의 수출이 잘 될 거다라는 기대감도 하나 생겼는데요. 식약처가 중국을 방문해서 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하나의 고위급 회의를 갖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화장품 허가 등록 과정에서의 업계의 어려움을 좀 해소를 하고 아무래도 수출을 지원하겠다라는 목적을 밝힌 건데요. 국내 화장품 생산 품질 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국내에서의 시험 결과를 좀
인정하면서 중국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출해야 되는 자료들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외에도 앞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추진하겠다 등등의 계획을 밝히면서 어제 화장품주에게 또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앞서 봤듯이 화장품 관련주들 실적으로 하나의 또 입지를 잘 증명해 보였습니다. 올해 들어서 사실 화장품 쪽이 많이 부진했었는데 그래도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간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올리브영을 정말 많이 자주 가게 되잖아요. 그 올리브영 하나를 사고 싶다면 클리오 주가를 사라 이런 얘기도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호재만 남은 것인지 오늘 장에서 만약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유튜브 채팅창에 지금이라도 사도 됩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잠시 후에 진만쌤께 그 질문을 넘겨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안 관심 밖으로 내려가 버린 방위산업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뚜렷하게 엄청난 모멘텀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방산주의 최근 흐름을 좀 점검하고자 넣어봤습니다. 꽤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도 있었고요. 거기에 한국항공우주가 실적을 냈는데 50% 정도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카이와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쪽에서 주가가 조금 더 밀려나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한국항공우주 실적에 대해서 증권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라크 기지재건 공사나 폴란드 전술 입문 훈련기 사업이 지연된 것이다. 그래서 일시적인 실적 충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 방위산업 업체들 실적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대다수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항공우주 실적이 조금 돋보이죠. 영업이익 50% 급감, 앞서 살펴본 대로 내용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한국항공우주 측에서도 관련해서 앞으로에 대한 계획을 얘기를 했는데요. 올해 안으로 12대 폴란드에 인도하고 2025년, 2028년에는 FA50PL에 대해서 36대 납품 예정돼 있다. 그리고 기종도 더 다양화시킬 것이다 라면서 피력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쪽에 관심을 둔다면 한국항공우주와 함께 기체 부품을 좀 하고 있는 쪽들 같이 묶어서 볼 수 있다라고 시장에선 얘기하고 있네요. 다만 이들의 종목 자체가 사이즈가 적기 때문에 괜찮나라는 고민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좀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는 등장을 했죠. 어제 뉴스였습니다. 단독 주의가 있긴 합니다만 정부가 중동 국부펀드와 손을 잡고 1조 원 규모의 방산펀드를 조성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방산 사업에 대규모 자금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참고해야 되는 건 하나에어로나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등의 대형사들은 기관 투자가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투자 대상이 국내 중견 방산 기업이 될 예정이다라고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중견 방산 기업 어딜까 또 고민하게 되죠. 일단 시간 외에서는 퍼스텍과 우리기술, 빅텍, 스펙코 등이 올라가는 흐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퍼스텍 같은 경우는 보잉이 개발한 틸트로더 수송기에 와이어 하니스라고 해서 이제 전력을 공급하는 배선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항공 우주선 혹은 전투기 쪽에 이제 부품을 많이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모멘텀을 좀 볼 수 있다라는 목소리 등은 나오고 있어요. 다만 언제나 그렇듯 방위산업의 또 대표적인 테마주 중에 하나로 여겨져서 대응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대형 방산주, 이런 중소형 방위산업주로 여겨지는 업체들 같이 좀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이슈 담았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전략 챙겨가시죠.
오랜만에 뵙는 기분입니다. 진만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장에 대한 전략부터 일단 여쭤봐야겠죠. 오랜만에 뵙는 느낌인데 또 CPI 나오는 날 함께하게 되네요. 지난해부터 주요 FOMC, CPI 모든 일정을 진만쌤과 같이 해왔었는데 오늘도 여지 없습니다. 어찌됐건 4.9로 발표가 됐고 시장에서는 인플레 압력이 좀 완화되고 있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우리장 어떻게 영향받아서 계획을 짜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이번에 나올 CPI가 그렇게 시장 우호적이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었었는데 그래도 컨센서스를 딱 부합을 하면서 그래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라는 게 일단은 시장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전만큼의 그런 큰 효과는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당장 오늘 P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연속성을 지닐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먼저 미국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 어제장에 돌파가 나왔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15분봉 이제 나스닥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중간에 한 1시, 2시 정도에 부채 관련된 이슈 때문에 하락했다가 결국에는 다시 말아 올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나스닥도 국내장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수급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수급보다는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우는 이제 실제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 즉 이제 온도 차이가 꽤나 명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 국내 시장에서도 분명히 일부 긍정적인 요소들은 있지만 무조건 좋을 거야라고 할 수는 없을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늘 PPI 지수까지 괜찮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늘 내 양의 이틀간 그 어느 정도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좀 재미가 없습니다. 시장 자체가 근 한 일주일 정도 너무나 재미없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오르는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전혀 지수에 영향이 없는 종목, 즉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수에 영향을 못 미치고 이런 부분들 굉장히 살짝 이제 탈출을 시켜줄 수는 이때 하루 이틀 정도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최근에 단타라고 소위 이제 트레이딩하는 분들께서는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 예전만큼의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하루 오르면 하루 떨어지고 하루 오르면 하루 떨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타는 최대한 자제하실 필요가 있고요. 분위기가 바뀔 때까지는 지금은 좋은 종목을 잘 잡아두거나 아니면은 좋은 종목을 쥐고 있다라고 하면은 손절하시기보다는 추가 매수나 기술적인 부분들로 대응을 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아마 삼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정말 왜 이렇게 시장을 보면서 늘 요즘에 좀 재미없다라고 느꼈나 보니 지수에 영향 주는 종목들이 잠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재미있었던 쪽을 본다면 자동차예요. 어제도 현대차, 기아 2% 이상 올랐고요. 이쪽이야 꾸준한 흐름을 냈는데 시장의 관심은 최근에 더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실적이 나오는 쪽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눈여겨볼 만한 실적주 어떤 거 보신 거 있을까요? 저는 마찬가지로 현대차 그룹주들이 일단 먼저 눈에 굉장히 띄입니다.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증권사의 리포트를 봤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베니핏이, 이익 부분이 테슬라와 다를 바가 없다. 즉 이제 영업이익률 개선세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자동차 업체들이 따라가기 너무 힘들어하는 그럴 정도의 경지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 이제는 어느 정도 여기보다 훨씬 더 높은 곳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제 22만 원, 23만 원대 현대차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만약에 시장이 주도하게 된 이제 이번 주부터 계속적으로 좋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동차 업종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세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국내 투자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보조금이 사실 좀 조삼모사의 좀 개념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국내 쪽에도 나름 인센티브가 지속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자동차와 그다음 자동차 부품주들 완성차 벤더 라인에서 충분히 추가적인 시세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실제로 실적 또한 굉장히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원자재 가격도 하락했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운송비도 하락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적 지금 당장 좋을 수도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2, 3, 4분기까지 계속적으로 호실적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섹터 위주로 공략을 하셔야지만 지금 시장에선 살아남을 수 있고요. 지금 실적 시즌이 끝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 발표가 오히려 단기 호재 소멸로 되는 그런 섹터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화장품 섹터 한번 살펴볼게요.
있는데요. 대형사보다는 중소형사 혹은 OEM, ODM 업체 쪽에 관심도가 확 올라갔습니다. 예전에도 중국에서 이제 국내 화장품 브랜드가 얼마나 먹힐 거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고 하실 때 그때 말씀하신 건 주로 대형사인 거고요. 지금 미국이나 일본에서 한국형 화장을 하는 것이 엄청난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10대층을 중심으로. 그렇다면 앞으로 성장도 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 OEM, ODM 업체들 뭐 단기 급등이 좀 세게 나왔는데 추가 대응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저는 화장을 안 하지만 이제 실제로 인기도 굉장히 많고 이제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대형사들은 이제 점유율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를 하고요. 당연히 시장이 오픈이 되면 광고비나 여러 가지 영업이익이 빠질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형사들은 조심하자라고 코멘트 드렸고 오히려 중형 이하의 급에서는 굉장히 트레이딩하기 좋은 시장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제가 방금 직전에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적은 좋았는데 이게 실적이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는 섹터가 지금 이제 현재 어제 올랐던 화장품 섹터 종목들이 대부분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은 좋았는데 당장 언제 분위기가 꺾일지 모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속성의 진입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의견을 먼저 제시를 드리겠고요. 사실 지금 올랐던 어제장에 굉장히 좋았던 종목들을 보시면 시가총액이 너무 낮습니다. 뭐 1000억 전후로 해서 굉장히 많은데 즉 시장에 돈이 갈 곳이 없다라고 보니까 조그만 이슈 타고 올랐던 부분들이 있다. 즉 오늘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마무리가 되는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지켜봐도 될 것 같지만 지금 당장은 매도 의견을 좀 제시드릴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가벼웠던 종목, 즉 대형주가 같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하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의견을 드렸겠지만 어제 또 LG생활건강이나 이제 대형주들은 좀 사실 이제 기대보다 조금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화장품 전체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가기엔 조금 어렵다라는 의견. 화장품 쪽은 워낙 이제 중국 쪽에 대해서 예민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이슈는 지금 하루 단위로 계속 분위기가 달고 짜고 이제 단짠단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을 주의하고 그 차익 실현 매물 나오기 전에 우리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꾸준한 연속성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가 상승이 나올 경우 비중을 줄여가되 다음번에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기회가 온다면 다시 코멘트 받도록 하겠고요. 다음 섹터는 방위산업입니다. 원전도 원전이지만 그와 못지않게 또 방산도 최근에 조금 쉬고 있는 느낌인데 그래도 뭐 실적 기대도 좀 미뤄진 거다, 이연된 거다라고도 코멘트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방산주 지금 좀 조정받을 때 사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어제는 또 방산 펀드 뉴스도 있었거든요. 해석 좀 해주세요. 네, 사셔도 됩니다. 방산 쪽은 조금 다르죠. 결이 좀 다른데 일단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실적 발표와 동시에 좀 꺾였고요. 이론이나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갔었던 어느 정도 매물이 소화가 되고 있는 과정에 좀 있습니다. 즉 이제 짧게 끊어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느 정도 모아갈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산업분 자체에서 바닥권에서 지나가고 있는 섹터는 굉장히 많은데 계속적으로 좋아질 거로 예상이 되는 섹터가 몇 개가 없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가 이제 방산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제 이연되었다. 즉 2, 3, 4분기 때 먹거리로 이용하기 충분한 그런 구간들이 있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는데 일단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에 단기적으로 포커싱이 막혀질 수밖에 없는 부분. 워낙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기 때문에 그만큼 실방 매물도 많이 출회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며칠 지남으로써 이런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왔던 물량들이 빠지게 되는 구간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제가 방산 쪽 어느 정도 이제 그 긍정적인 코멘트 드렸을 때는 계속적으로 좋은 시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모아가기 굉장히 적기다. 지금 사실 뭘 사야 될지 모르는 시장인데 지금 방산 쪽은 어느 정도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코멘트 계속 강조를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거기서 당연히 현대로템을 먼저 우선적으로 탑픽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대로템이 갖고 있는 장점은 방산뿐만 아니라 철도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수주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즉 수주 잔고의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의 개선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부분 현대로템이
그래도 이제 굉장히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항공우주 코멘트 드리는데 조금 빠지긴 빠졌습니다. 네. 그러나 5만 원 전후로 해서 충분히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를 드리면서 지금 사시면은 이제 짧게 보시지 마시고 조금 길게 끌고 가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방산 쪽은 충분히 벼뜰 수밖에 없는 구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끌지 말고 매수하셔도 되고 지금 추가 매수도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전후로 해서 충분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진마스픽으로 가겠습니다. 앞서 좀 궁금했던 이슈인데 오늘 딱 때마침 진마스픽으로 가져와 주셨어요. 두산 로보틱스 상장, 뭐 이제 3분기 경에 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좀 커져 있습니다. 6월에 이제 상장 청구를 하니까요. 두산 로보틱스 상장 모멘텀을 산다면 결국 두산을 사야 되는 거예요? 네, 일단 두산이 먼저 모멘텀이 나오는데 이제 매번 이제 IPO 직전에 올랐다가 또 빠지죠. 아무래도 이제 이제 좀 지주 회사가 갖고 있는 그런 매력도는 상장하기 이전에 보통 평가를 잘 받고요. 그만큼 평가가 잘 받으면 받을수록 이제 두산이나 이제 두산 우선주가 좀 시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IPO 시작 직전, 즉 이제 두산 이제 로보틱스가 상장하기 이전까지만 이런 모멘텀이 이어지고요.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가 좋게 상장이 되고 평가액이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만큼 키 맞추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즉 로봇은 이제 매출이 막 나오는 시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두산 로보틱스에 맞춰서 키 맞추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가 평가가 낮게 되면 그만큼 이제 키 맞추기가 밑으로 될 가능성이 있고 키 맞추기가 위로 될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장주들의 차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조만간 어느 정도 직전 고점을 터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차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또 로봇 관련주들이 조금 더 지금 어려운 시장이지만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조정이 그래도 굉장히 이쁘게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직전 고점까지 한 번 정도 공략을 해보셔도 좋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드리면서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SPG 두 종목을 우선적으로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두 종목 말고는 딱히 보이는 종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들과 성장성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물리더라도 나중에 탈출할 수 있는 종목군 위주로 가져와 봤고요. 누구나 다 아는 종목이지만 언제 사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면서 로봇 쪽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AS 좀 할게요. 뭐 저희 좋은 종목 많죠. SNS 같은 경우 3월 17일 종목인데 3월 17일 이후 정말 꾸준하게 우상향 기록합니다. 47% 수익 나고 있고요. 원택도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있고요. 원택 같은 경우도 38% 정도 수익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뭐 좀 좋은 쪽 말고요. 말씀 주시고 나셔서 지금 살짝 흔들림을 보이고 있는 쪽에서 저희 AS 하나 할게요. 이루다 좀 네. 살펴주세요. 이루다 뭐 보유자분이 방송 보고 사신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또 AS 요청이 올라왔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사실 빠지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지선 라인이 좀 확실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의료기기와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과는 좀 어느 정도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 제시를 드리면서 그렇게 크게 많이 빠지지 않았는데 이제 AS를 이제 요청을 하시면은 이제 답변을 잘 해드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점 지수가 최근에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률보다 이제 그 하락분보다 훨씬 더 견고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사실 그렇게 크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종목들이야 뭐 저희 지속 AS도 하고 또 수익 나고 있는 건 일단 마음 편하니까요. 살짝 흔들림을 보이는 종목으로 오늘은 특별히 AS에 봤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들 또 꼼꼼하게 세워주셨네요. 진맛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